안녕하세요. 구디사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함께 진행했던 6개의 강의를 잠시 멈춰두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에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떤 지식을 함께 알아볼 것인지에 대해서 짧고 굵게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4개의 파트로 나눠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Vue.js 베이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보고 있는 토이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Vue.js라는 언어 혹은 Vue.js라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만들어 오면서 알게 된 Vue.js 문법, 그리고 이러한 문법들을 실무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며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세 번째로는 Vue.js의 강력한 기능, 리액트에 리덕스가 있다면 Vue.js에는 Vuex가 있어요. 공통으로 활용되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중앙에서 관리하는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주니어 개발자이기 때문에 직접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Next.js란 무엇이고 Next.js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함께 알아보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우리가 기존에 만들고 있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파트 1. Vue.js란 무엇인가? 상단에 보시면 Vue.js란 강력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정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아래 3가지 메뉴입니다. 첫째로 SFC, 싱글 파일 컴포넌트 구조입니다. Vue.js는 하나의 파일 안에서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까지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죠. 이러한 구조를 SFC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Vue.js도 리액트와 마찬가지로 라이프 사이클 훅이라는 게 존재해요. 라이프 사이클 훅은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공식 문서를 확인해 보셔서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라이프 사이클 훅은 컴포넌트를 생성하여 돔 노드 트리에 마운트하고 불필요한 엘리먼트를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로 created, mounted 혹은 updated 정도만 주로 많이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이후 강의에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선언적 렌더링이라는 건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말이 어렵죠. 사실 우리가 스크립트 부분에서 선언한 데이터를 템플릿 부분, 즉 HTML 부분에서 보관법을 이용해서 호출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선언적 렌더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의 jQuery 같은 툴을 썼을 때는 옆에 이미지와 같이 다소 복잡한 로직으로 구성이 되고 코드 재활용이 거의 불가하다시피 했었는데, 리액트나 뷰 이런 것들이 아주 간편하게 HTML 구조도 끼워 넣을 수 있고 우리가 만든 데이터도 쉽게 호출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CSR,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해서 기존의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으로 운영되는 웹 통신이 아닌 CSR로 동작하는 Vue.js에 대해서 정의와 차이점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한번 참고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화면을 잠시 멈춰 주시고 읽어보시는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Vue.js 기초 문법, 실무에선 어떻게 사용할까? 사실 실무에서 사용하는 거나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용하는 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Vue.js가 내장하고 있는 그리고 제공하는 기능 한에서는요. Vue.js도 어찌됐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실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어떤 툴을 사용하기 위해선 사용 방법을 알아야 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ue.js 컴포넌트 파일 뼈대, 컴포넌트 호출 및 데이터 호출은 어떻게 할까라는 소제목 밑에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키워드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 몇 개를 그려 놓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강에서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 app.view라는 파일이 있었어요. 파일 안에서는 이런 코드가 작성되어 있었을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파트 1에서 SFC 구조를 띄고 있고
스크립트 부분의 데이터 메서드에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 변수를 임의로 할당해서 그 데이터를 리턴 시켜줌으로써 템플릿 부분, 즉 HTML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구조인데요. 제가 텍스트로 작성해 놓은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데이터 메서드를 활용하여 임의의 변수에 데이터를 담아 리턴시킨다. 두 번째, 보관법을 활용하여 데이터 바인딩을 시켜준다. 그래서 스크립트 부분에서 선언된 리턴된 데이터, 즉 메시지라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외부에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임포트 키워드를 사용하여 지정된 경로에서 우리가 사용할 그 컴포넌트 이름을 정해주고 파일을 불러와서 익스포트 시켜주는 부분에 컴포넌츠라고 중괄호를 객체를 선언하고 내부에 우리가 활용할 컴포넌트의 이름을 지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키워드 화면을 보시면 Vue.js는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 된다는 걸 설명해 놓았고, v모델이라는 Vue.js 문법 디렉티브를 활용하시면 쉽게 양방향 데이터를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예제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데이터 props와 이벤트 emit이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데, Vue.js에서는 컴포넌트 간에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먼저 props는 상위 컴포넌트에서 하위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넘겨줄 때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림처럼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전달해 줄 때 컴포넌트에서 vbind 디렉티브를 활용하여 던져줄 데이터의 이름을 임의로 작성하여 보낼 데이터를 할당하여 풀업시키면 됩니다. vbind는 콜론만 작성하여 써도 같은 기능을 한다고 제가 적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식 컴포넌트는 전달받은 데이터를 익스포트 디폴트 시킨 부분에서 props라고 객체를 선언한 뒤에 그 이름을 불러와서 타입을 정해주고, 똑같이 선언적 렌더링 방식처럼 보관법을 이용해서 부모 컴포넌트에서 정의한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전달을 담당하는 emit을 살펴보면, 자식 컴포넌트에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 emit이라는 메서드를 활용해 부모 컴포넌트로 자식 컴포넌트에서 만든 이벤트를 넘겨줍니다. props와 반대 개념이죠. 제가 알기로는 Vue.js 버전 3에서부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Vue.js 버전 2버전에서는 이벤트 버스라는 메서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속 그림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한번 살펴보시길 꼭 권장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쉬어가는 타임으로 제작된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고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더 뒷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 번에 찍고 편집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기도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예절을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